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주말 나름대로 잘 보내고 있어요. 사실은 아들이 금요일부터 좀 몸이 안 좋아서 뭐 토도하고 고열도 있고 해서 금, 토, 일 오늘 오전까지 케어하다가 보살피고 서로 함께 위로하고 보듬고 하는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오늘 이제 오후부터 오전 늦은 시간부터 열이 많이 내리고 정상 체온으로 돌아와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아들과 뒤에 크리켓 필드에 나가서 같이 산책도 하고 하이스트리트에 가서 맛있는 식사도 점심도 하고 돌아왔어요. 아, 이런 일을 한번 겪을 때마다 일상의 리듬이 무탈하게 흘러가는 반복된 날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참 나에게 좋은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간에 또 여러분께 세 가지 질문으로 찾아왔어요. 그동안 금요일 날 인사드리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생각을 계속 메모하면서 정리하다 보니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가 아니고 세 가지로 다시 돌아왔어요. 오늘 제가 이제 주말 동안 이제 아들 테이크케어 하면서 돌보면서 이제 본 영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좋은 영상이고 좋은 질문이어서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제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내가 되고 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란 과연 어떤 수준인가? 과연 인간에겐 한계란 있는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던져보고 싶어요. 늘 제가 제 자신에게도 던지는 건데 너의 한계란 있을까? 나라는 사람을 한계 지을 수 있을까? 한정할 수 있을까? 어, 추상적으로는 없다고 전 믿어요. 얼만큼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얼만큼 노력하고, 얼만큼 진심이고, 얼만큼 정성을 다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정말 몸소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데이비드, 데이비드 블레인이라는 마술사예요.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도 할 텐데, 이 마술사는 정말 인간 한계를 having fun. 왜 이런 도전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관에 들어가서 7일 동안 물만 마시고 지내본다든지, 그리고 17분 4초로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17분 4초로 숨 참기 물 탱크 안에 들어가서 숨을 참는 그런 17분 4초 동안 뇌사 이런 거 없이 전혀 그러니까 오로지 트레이닝과 계속 반복된 연습과 그다음에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나는 자신의 한계를 push the border 한계를 밀어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록이 72시간 동안 얼음 속에 갇혀서 지내보는 거. 그리고 물탱크 속에서 7일 동안 버티기, 그리고 60시간 동안 거꾸로 매달리기, 이런 것들을 도전해 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도전들을 해 나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너무 재미있다. 이런 자신의 인간이 가진 한계의 끝이 어딘지, 그걸 알아가는 게 재밌고, 그걸 실제로 자기가 도전해서, 도전해가면서 그 한계를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게 한계가 없다는 거. 계속 월드 타이가 있잖아요. 그 세계 경신이 있지만, 그걸 계속 누군가는 또 다시 푸시 더 보더 하면서 계속 한계를 확장해가는 그 과정들이 자신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책에서도 읽고 저 자신도 생각했던 거지만 그렇게 정말 자신의 한계를 몸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펼쳐준 그 사람이 해줬던 그 말이 저에게 다시 한번 울림이 되었어요. 인간에겐 결코 한계란 없다. 한계를 넘어서려는 인간에게.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한계를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인간이라고 하겠죠. 인간에게는 한계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진짜 절실히 원하고 진짜 간절히 원하면 무엇이든 다 극복해낼 수 있고 이뤄낼 수 있다는 되게 저에게는 지금 이 시점에 되게 희망적인 메시지였어요. 요즘 많은 생각들도 들고 음, 그러니까 한 고비를 넘기고 나면 이렇게 시간 여유가 좀 많다 보니 더 그런 이제 생각들이 드는데 그럴 때 싹 그런 의심 불안 다 갈아치워주고 그다음에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아주 명쾌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여러분과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지금 뭔가에 부딪혀서 혹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하고 뭔가 한계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push the border. 한계는 없고 진짜 간절히 내가 원하는지만 한번 살펴보시고 그 간절히 원하는 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그분이 데이비드 블레인이라는 분이 이제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practicing, training, experimenting while pushing through the pain to be the best I can be. 무슨 이제 번역을 하자면 내가 될 수 있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계속 한계를 밀어가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계속 경험하는 거, 실험하는 거, 이 세 가지를 반복하면 어떤 한계든 넘어설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에게도 좋은 울림이 되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제가 오늘 또 가지고 온 질문은 프레임의 힘이라는 책을 읽다가 갖게 된 그 질문이에요. 나만의 정의가 왜 중요한지, 나만의 정의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프레임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너무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질문을 갖게 되었어요. 얼만큼 그게 중요할까? 나만의 프레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 프레임이 없는 사람과 자신만의 프레임을 고집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자신만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이런 프레임이 있는 사람이 나만의 세상을 확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휴리스틱이라고 하죠. 한정된 그 행동과학에서 이야기하는데 한정된 시간 안에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살아가려면 나만의 정의가 있어야 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결정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한국 사회에는 이런 프레임, 자신만의 정의를 가질 만한 기회가 없었죠. 사실 이런 한국 사회에 나만의 정의, 나의 적성이 무엇인지, 나의 진로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는 불과 21세기부터 시작되었대요. 그러니 뭐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시작한 게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전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진로, 적성 고민 이런 거 전혀 없고, 전혀 없다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대부분 그냥 내가 뭐 무슨 과에 갔고, 그냥 그러면 무슨 과에 가서 무슨 직업을 갖고, 몇 살에는 결혼을 하고, 몇 살에는 애를 낳고, 이런 그냥 대충 이런 사회의 기준 틀에 맞춰서 살았지, 진짜 내 고민, 내 적성이 무엇인지, 나의 진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건 불과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이제 서양 사회는 자신만의 정의 이런 걸 시작한 게 이미 한 100년 전 이 시작됐으니 이미 갭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는 이제 부지런히 이쪽 방향으로 이제 나아가려고 이제 불과 이제 아장아장 걸음만 나만의 정의를 갖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앞으로 나아간 서양 사회를 바라보면서 나만의 정의를 갖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연습해가고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 볼 때 사지선다, 오지선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시험은 있지만 이제 서양에서처럼 어떤 문제를 던져주고 너만의 해석이 뭔지, 마치 프랑스의 철학 시험 같이 어떤 철학적 주제를 던져주고 너만의 정의는 무엇인지, 너만의 생각은 무엇인지 기술해 보아라, 이런 시험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초, 중, 고, 뭐 대학교 가서도 그렇게 지금 세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만 하더라도 너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이 고민, 그리고 나만의 정의를 찾아가는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친구들, 20대, 30대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걸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는데 갑자기 이제 사회에 이렇게 변화가 생기다 보니 이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이제 나만의 정의를 이제서야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하다 보니 되게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여정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고 다행인 거고, 사회가 그래도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한국 사회가 많이 발전 이제 해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너무나 빠르게 성장해 왔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뭔가를 여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이제 이 사회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40대 중반, 이제 50대 이제 되어 가니까 삶에서도 여유가 생기다 보니 나만의 정의,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나의 재능을 어떻게 가꾸면서 남은 삶을 살아갈까, 여유를 되찾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도 이제야 여유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진지한 고민들, 정체성, 나만의 자기화,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에서는 나만의 정의, 나만의 사회를 바라보는 프레임이 너무나 중요할 거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해보고, 저도 앞으로
그러니까 나만의 프레임을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확장도 해보고 때로는 이렇게 좁혀보기도 하고 하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요. 어, 제 말이 여러분에게도 작은 어떤 생각해볼 여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진 기준은 질문은 나와 타인에 대한 거예요. 나와 타인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나는 타인을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방금 전에 이제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 나만의 정의를 갖는다는 건 결국에는 70억 인구가 모두 다 각자만의 프레임으로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데, 과연 나와 타인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들인가? 라고 생각해보면 제 대답은 no라고 생각해요. 저는 절대 타인을 이해할 수 없고, 단지 타인은 어, 인정할 대상인 뿐인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타인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나의 생각으로 나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타인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인정하려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과중에 이제 비교에 대해서도 생각했어요. 나와 타인을 구분 짓는 것 중에 이 사람과 나를 다르게 구분 짓는 것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비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하고, 이런 그 구분 짓는 과정 중에 열등감도 생기고 자괴감도 생기고 때로는 뭐 우월감도 갖게 되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와 타인을 구분할 때 갖는 것은 어떤, 뭐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봐야지, 이런 그 타인 지향 비교가 아니라 어떤 목표, 목적을 설정해 놓고 내가 타인과 함께 그 방향으로 같이 나아갈 때 과정 속에서 내가 보상을 받고 기쁨을 느끼고, 오늘 하루 내가 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행복과 기쁨을 느껴야겠다, 그런 생각도 함께 더불어 해보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과를 통해서 보상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다시피, 성공은 행복은 성공에 있지 않아, 얘들아. 행복은 성장해가는 그 과정 중에 라는 이야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럴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결과물도 너무 달콤하고 좋지만 그 결과물까지 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즐겁고 행복해야지. 왜냐면 그 과정 하나하나가 오늘이잖아요. 다 오늘이 다 엮여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 오늘이 하루가 행복하지 않았을 때 이 결과물이 과연 행복할까? 그 너무나 먼 미래인데,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저의 영상을 보고 있으신 분은 지금 온전히 저와 지금 커넥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저와 이렇게 교감하면서 얻게 되는 인사이트, 통찰을 통해서 무언가 내 삶에 아주 작은 자극이라도 얻고, 나만의 질문을 갖고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이 순간, 이 지금 현재 이 순간에서 리워드, 보상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나와 타인을 구분해가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떨까 하는 저만의 답을 내려보았어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질문하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새롭게 시작하는 2월 한 주도 또 응원 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각자 있는 곳에서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Bye.